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튜토리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리뷰라든지 꿀팁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튜토리얼 영상을 제대로 못 찍게 됐었는데 간만에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섹션 17번째, 그러니까 튜토리얼 강의로는 62번째가 될 거고요. The Electronics라는 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17번째는 The Electronics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7.1의 내용은 뭐냐면 베이직 사운드 시스템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베이직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교재에서 나와 있는 사운드 리프로덕션 시스템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이 사운드 레인포스 시스템이 이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사운드 리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음원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이라는 건 복사해서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리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대로 봤을 때는 음원 시장, 특히 이제 저희 때 같은 경우는 CD를 만드는 그런 어떤 LP나 CD를 만들었던 그 시대,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리프로덕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스트리밍 웹 서비스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특히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음원은 듣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리프로덕션 시스템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음원 시장, 스트리밍 쪽에 그다음 아니면 필름, 그러니까 영화 쪽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국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리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두 번째는 사운드 레인포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커를 통해 청중에게 소리를 전달하는 시스템,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리프로덕션, 레코딩을 하고 믹싱을 하고 마스터링을 하고 해서 음원을 만드는 시장, 아니면은 어떤 영화라든지 방송에 필요한 어떤 음원을 만드는 시장,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음원을 만드는 시장, 뭐 이런 쪽에 음향이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하기 위한 사운드 레인포스먼트라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방송쟁이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가장 민감한 것이 디스토션이에요. 소리의 어떤 노이즈 성분을 거의 없애야 한다라는 거죠. 환경적으로. 그걸 다 없앤 상황에서 음원을 레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음원을 받아가지고 레코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믹싱 작업을 하고 이제 마스터링 작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그 음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노이즈라든지 어떤 디스토션에 대한 아주 그 음질적인 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영역인데 사운드 레인포스보다는 이쪽에 더 좋은 엔지니어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영역이 좀 구분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운드 레인포스 쪽에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리프로덕션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분들이 사운드 레인포스 쪽으로 넘어와서 현장의 오퍼레이터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구분은 되어 있지만 중첩돼서 이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운드 리프로덕션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음원을 가지고 현장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그걸 확산을 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사운드 레인포스 입장에서는 그 음원을 제대로 재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원하는 타이밍에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현장에 맞게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 플레이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큐랩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가서 오퍼를 하게 되면 큐랩이 없이는 다른 걸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큐랩이 너무 잘 만들었고 그것이 익숙하고 사고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 오퍼하시는 분들은 큐랩을 거의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프로덕션 시장에서는 마스터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CD를 만들어서 CD만 고민했으면 됐어요. 이 CD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아니면 LP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CD라는 시장이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이고 음원화 시켜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믹싱하고 마스터링하는 작업 자체를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하냐가 이제 관건이 된 거예요. 때로는 유튜브 쪽을 위해서, 아니면 멜론 쪽을 위해서, 아니면 지니 뮤직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세부적으로 다 각각의 거기가 원하는 어떤 음원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작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공간 음향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더 복잡해진 건 사실은 거기다가 이것을 각각을 다 맞춰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마스터링의 포커싱을 어디에다 맞춰놓고 작업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할 수밖에 없죠. 유튜브 뮤직이 가장 많은 청취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 유튜브 뮤직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멜론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니, 뭐 여러 가지 스포티파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애플 뮤직이라든지 우리 애호가들, 저희 같은 게 음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애플 뮤직이라든지 타이달이라든지 고음질에 뭐 이런 것들을 들은 서비스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에 맞춰서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운드 레인포스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레인포스먼트 같은 경우에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근데 가장 크게 나누게 되면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하우스 엔지니어, 그다음에 모니터링 엔지니어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보통 콘솔 자체가 하우스 콘솔이 따로 있고 모니터용 콘솔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 모니터용 콘솔은 뮤지션들을 위해서 거기에 음향 엔지니어가 붙게 되는 거고요. 하우스 엔지니어는 이 청중을 위해서 하우스 엔지니어가 붙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에 맞게끔 오퍼하는 방식이 다를 거고요. 모니터, 그러니까 뮤지션들에게 음원을 제공하고 있는 그쪽에서도 거기에 나름대로의 그 오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공연장 자체가 뭐 대규모 콘서트를 하는 공연장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스피커의 위치가 레프트, 라이트, 센터 쪽에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두게 돼요. 그리고 센터 다운필이 또 있을 거고, 레프트 다운필, 라이트 다운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이제 스피커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레프트 소리, 라이트 소리가 이쪽에 몰려 있는, 그러니까 레프트 쪽에 몰려 있는 청중을 상대로 해서 라이트 쪽의 소리가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믹싱 자체를 모노 믹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테레오 분리를 통해서 더 현장감이 있는 어떤 음원을 만들어준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조그만 규모의 소극장이라든지 사운드 레인포스먼트를 하게 되는 공연장 한 500석 규모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쵸, 레프트 라이트 구분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레프트 라이트 범위가 너무 넓은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레프트 라이트 구분을 해서 쓸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시스템 엔지니어가 어떤 관점으로 이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17.2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eveloping a Logical System Architecture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이고요. 이론적인, 논리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7.2.1에 보면 펑셔널 그룹핑이라고 돼요. 어떤 기능적인 것을 그룹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거를 너무나도 많은 시스템들이 붙어 있는데 이걸 전체적인 거를 한꺼번에 보려고 한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룹을 시켜준다는 거죠. 어떤 그룹 어떻게 그룹을 시켜줘서 구분을 해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구분을 어떻게 해주냐면, 자, 소스 필드라는 영역이 있어요. 인풋 소스에 대한 어떤 쪽을 그룹을 묶어주고요.
그다음에 사운드 필드 아웃풋에 대한 리프로덕션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영역에 대한 사운드 필드, 그러니까 아웃풋 사운드 필드 영역을 또 묶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풋 트랜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쪽의 변환이죠. 오디오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작업,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에 묶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영역은 뭐냐면 이 정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프로세싱을 건다는 거, 다양하게 효과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펙터가 됐든 컴프가 됐든 노이즈 게이트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방법, 리미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프로세싱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EQ가 됐든. 그다음에 이렇게 거치는 것들 아웃풋 트랜듀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웃풋 트랜듀서는 뭐겠어요? 반대로 오겠죠. 정기적인 신호를 다시 우리가 들 수 있는 소리의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웃풋 트랜듀서라는 거예요. 이번서부터 시스템 이그젠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아까 전에 이제 그룹 표현 시켜주듯이 어떤 간단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하면 그룹을 그러니까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룹별로. 자, 인풋 그룹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인풋 그룹에서는 턴테이블이 있을 거고, 스테레오, 카세트 플레이, 소스 플레이가 있을 거고요. CD 플레이, 이건 옛날 책이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소스 플레이어가 인풋이 있고, 시그널 프로세싱 아니면 라우팅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믹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믹서가 있을 거고요. 아웃풋 그룹은 여기서 나온 시그널을 자체를, 정기적인 시그널을 이 파워 앰프를 통해서 더 증폭된 신호를 만들어 주고요. 증폭된 신호를 이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스피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인풋 그룹, 그다음에 시그널 프로세싱 앤 라우팅 그룹, 그다음에 아웃풋 그룹,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대규모 콘서트장에서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소리의 레벨을 잡고 밸런스를 잡고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규모 콘서트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다 틀어놓고 그걸 체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한꺼번에 전체 레프트, 라이트, 센터, 아니면 다운드 필 쪽도 다 이걸 한꺼번에 소리를 올린 상태에서 사운드 체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대규모 콘서트장에서 우리가 사운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인풋에 대한 사운드 체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에 대한 사운드 체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1번, 4번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건 뭐냐면 센터 어레이 is test 한 다음에 equalize al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센터 메인 어레이, 그러니까 센터의 메인 어레이의 소리 레벨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이 소리가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소리가 어떤 중음에서 아니면 고음에서 아니면 저음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센터 다운 투 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의 밑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센터 스피커가 높게 서 있잖아요. 센터 스피커가 있는데 센터 스피커 밑에 다운드 필을 사용해서 앞에 있는 청중을 향해서 이제 쏘게 된다는데, 요 소리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센터 다운드 필 라우드 스피커가 더해지고 그다음에 이퀄라이즈 해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메인 어레이의 레스폰스에 맞추기 위해서 이퀄라이즈 하라는 거예요. 자, 메인 어레이라는 건 센터 어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센터 어레이를 말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레프트 라이트 메인 어레이를 테스트하고 트리밍 뭘 사용함으로 해서 그들의 개별적인 이퀄라이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레프트 라이트 메인 어레이를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죠. 레프트 라이트의 다운필 시스템을 더해지고 이퀄라이저 하라는 거죠. 어떻게? 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리스폰스, 그들의 개별적인 메인 어레이에 맞춰서 맞추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센터의 메인 어레이를 맞추고요. 그다음 다운필을 맞추고요. 그다음 레프트 라이트의 메인 어레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운필, 레프트 라이트의 다운필을 맞추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17.3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튜토리얼 강의를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